자, 오늘은 식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물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네, 이 식물의 생활 단원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 식물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어떤 걸 배웠는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대단원, 식물의 생활, 활에 대해서 배웠죠. 식물의 생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식물의 생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식물의 생김새에 대한 내용이에요. 식물의 생김새. 그 다음에 생활 속 식물의 특징하고 활용. 그러니까 생활 속 식물의 특징, 활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식물의 생김새에 대해서 어떤 걸 배웠냐면요. 우선 잎을 관찰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잎의 생김새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막에 사는 식물.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보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차례를 이렇게 크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거 이렇게 적어보고 또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또 어떤 잎들 나잖아요. 강아지 풀, 토끼 풀, 이렇게 강아지 풀은 어떻고 토끼 풀은 어떻고 이렇게 자기가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점 맞아요. 그냥 이거는 진짜 너무나 정확한 팁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 쓰는 것도 같이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할게요. 생활 속 식물의 특징, 활용.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할게요. 2번 생활 속 식물의 특징, 활용. 여기 한번 같이 써봅시다. 생활 속 식물의 이용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생활 속 식물의 이용. 우선 산나물이나 곡식과 같은 식물은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죠. 음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산나물. 제가 채식주의자라 이 산나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곡식. 자, 우리는 쌀이 주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음식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정원이나 공원 같이 어떤 공간을 꾸밀 때 식물을 심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있으면 조금 안정감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식물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우리 눈에 주는 그런 그 편안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도 뒤에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 그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정원이나 공원 같은 곳에 이제 식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즐기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죠.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죠. 학교 정원, 공원이나 공원에서 식물을 심는다. 그쵸?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식물을 심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의 염료를 활용해 옷에 물을 들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식물의 염료로 옷에 물을 들임.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물의 뿌리나 줄기, 열매들은 약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뿌리, 줄기, 열매로, 뿌리, 줄기,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식물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로 생활용품. 우리 의자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의자, 책상 뭐 이런 거, 가구들. 그 다음에 허브를 활용해서 방향제와 해충퇴치제를 만듭니다. 허브로 방향제, 그 다음에 해충퇴치제 만든다. 그 다음에 7번, 생이가래가 물에 뜨는 원리를 이용해서 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코팅제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생이가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코팅제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적용할 수 있는 코팅제를 개발. 그러니까 그 식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관찰하고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물에 둥둥 뜨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 성분이. 그래서 그 생이가래를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배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7가지 정도 로 이제 생활 속에 우리가 식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식물을 통해서 산소를 얻는 거죠. 한마디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잎에서 흡수를 해서 O2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또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생활 속 식물의 특징을 알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 독고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독고마리 열매와 찍찍이 테이프. 독고마리 열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선 독고마리는 봐볼게요. 털로 짠 옷에 굉장히 잘 붙어요. 털로 짠 옷에 잘 붙음.
그다음에 열매 가시를 확대해서 보면은 갈고리처럼 이렇게 끝이 굽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가시가 갈고리 같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찍찍이 테이프로 한번 봐보면 찍찍이 테이프는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확대해서 보면은 그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갈고리 모양의 플라스틱을 볼 수 있대요. 그러면 확대해서 보면 갈고리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끝이 갈고리, 그쵸? 갈고리 모양이어서 이제 잘 붙을 수 있는 거죠. 잘 붙음, 잘 떨어지지 않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찍찍이 테이프라는 거는 봤더니 독고마리 열매 가시 끝에 갈고리 모양이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붙는 것을 관찰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볼게요.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들이 있어요. 단풍나무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뺑그르르 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선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단풍나무 열매를 이용해서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릅나무 잎의 오목한 생김새를 활용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느릅나무 잎을 통해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연잎이 물에 젖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물에 스며들지 않은 옷을, 방수 옷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연잎의 특징을 활용해서 방수 옷을 만들었다. 네 번째, 솔방울이 젖은 상태에서는 오므라들고, 젖은 상태에서는 오므라들고, 그다음에 건조한 상태에서는 벌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그죠? 빗물을 막아주고 몸에 열이 잘 배출될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빗물을 막아주고 열 배출 잘 되는 옷을 만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볼게요. 4번.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한번 설계해 볼게요. 식물의 설계하기. 끈끈이 주걱의 잎사귀의 특징을 활용한 옷걸이라고 합니다. 끈끈이 주걱. 잎사귀. 끈끈이 주걱 잎사귀 아시죠?
그 끈끈이 주걱의 잎사귀와 비슷한 끈끈한 물체를 옷걸이에 붙여 놓으면 옷이 미끄러져서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그런 이렇게 잘 접착될 수 있는 거를 딱 어깨에다가 탁 해놓으면 여기 잘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탁 해놓으면 착 부착이 돼가지고 떨어지진 않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독고마리.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을 활용한 붓. 잎사귀를 활용한 옷걸이.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를 활용한 독고마리 열매 특징을 활용한 찍찍이 테이프를 붓과 물통에 이렇게 놓아두면은 미술 시간에 붓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술 시간에 이렇게 물을 받아놨어요. 붓을 어디다 놔둘까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찍찍이 테이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붓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식물의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정말로 그 지혜롭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그 용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선 염료. 염료 찾아보니까 옷감 따위에 빛깔을 들이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염료는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네이버 한자 사전 이런 거 다 찾아보세요. 그게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찾아봤지요. 물들염의 헤아릴 요예요. 근데 물들 여기서 봐보면 염료라고 하는 거는 옷감 따위에 빛깔을 들이는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빛깔을 들이는 건 알겠는데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한자를 봐보면 그 빛깔을 이렇게 어떤 물질에 물들게 하는데 그걸 헤아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헤아릴 요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그 중에 봐보니까 어떤 재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본 거와 같이 옷감 따위에 빛깔을 들이는 어떠한 재료, 어떠한 물질이 바로 염료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들이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염료입니다. 그 다음에 약재 한번 찾아볼게요. 약재는 약을 짓는 데 쓰이는 재료예요. 이것도 한자어죠. 뭐 이거는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약재 자, 양약, 제목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이 약을 짓는데 쓰이는 재료가 바로 약재죠. 그쵸? 그 다음에 조경 한번 봐볼게요. 조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조경은 경치를 아름답게 꾸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자어죠. 한자어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쵸? 조경, 지을조, 벽경. 그러니까 경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는 거, 꾸며주는 거를 바로 조경이라고 합니다. 또 잘 모르면 한번 이렇게 자기가 찾아보면 좋아요. 자, 볕, 햇빛, 햇살, 뭐
해, 태양, 그 다음에 경치, 제가 말한 경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허브 한번 찾아볼게요. 허브 허브 찾으니까 이 허브가 나왔네요. 중심이 되는 곳.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죠? 예로부터 약이나 향료로 쏜 식물. 그래서 라벤더, 박하, 로즈메리 따위가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다 허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쵸? 그 다음에 허브는 영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굳이 한자 사전으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생이가래 한번 찾아볼게요. 교수님 얼굴이 나왔습니다. 포스텍 김동표 교수 방수 코팅막 제조 이렇게 떴네요. 여기 봐보면 이분께서 생이가래의 특징을 이용해서 방수 코팅막을 제조하셨대요. 그래서 생이가래 잎표면과 같은 미세 구조를 만들어서 탄소 섬유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코팅막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연잎도 그렇잖아요. 비슷하게. 그쵸? 잎 표면에 물을 떨어뜨리면 머리카락처럼 생긴 미세 섬유의 독특한 성질로 인해서 그 물방울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방울 이렇게 후루루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도록 한 게 아니라 물방울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마치 이게 코팅되는 것처럼 코팅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미지. 이거 포토 뉴스 이거 한번 볼까? 선박 표면에 적용할 때는 연료 절감이 가능하대요. 그렇죠. 이렇게 물방울을 딱 놔두면 얘가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는 그런 모양을 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표면 섬유는 물을 싫어하고 공기를 저장을 해서 부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데에 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그쵸? 좋으네요. 그래서 생이가래의 독특한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배에 쓸 수 있는 그런 코팅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오, 되게 대단합니다. 그쵸? 여기 생이가래를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나타냈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네. 그쵸? 이렇게 생겼네. 오, 진짜.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군요. 물에 둥둥 떠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쵸? 여기 보니까 물방울이 보이잖아요. 그쵸?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쵸? 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찾아볼까요? 독고마리. 그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고마리 열매죠. 독고마리 열매. 독고마리 열매는 이거 자세히 나와 있다. 어딨냐? 옷에 달라붙어 있는 독고마리 열매. 독고마리 열매 자세히 봐볼까요? 오, 좋아요. 이렇게 갈고리 같이 이렇게 생겼죠. 끝에가. 그쵸? 그래서 옷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단풍나무 열매 한번 봐볼까요? 단풍나무. 단풍
단풍나무 열매. 단풍나무 열매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단풍나무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로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날개가 하나인 선풍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느릅나무 잎사귀. 느릅나무 봐볼게요. 느릅나무. 느릅나무 잎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봐볼게요. 참 느릅나무래요. 어쨌든 느릅나무 봐보면 여기가 들어갔어요. 오목하게. 아이고 좋아요.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잎의 구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연잎. 연잎은 많이 아시죠? 연잎 봐볼게요. 연잎.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연잎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었을 것 같은데. 연잎 표면에는 왁스로 덮인 아주 작은 돌기가 돋아나 있어서 물이 떨어져도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때 잎 표면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이 물방울과 함께 씻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연잎의 탁월한 방수작용을 연잎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잎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기가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생이가래랑 비슷하게 방울방울 맺혀 있도록 돼 있어서 이게 그 연잎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방울방울 묻히다가 또르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바람에 흘러내리든지 무엇에 흘러내리든지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수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끈끈이 주걱 한번 찾아볼게요. 끈끈이 주걱. 나왔다. 끈끈이 주걱은 이미지 딱 보면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끈끈이 주걱.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옷걸이가 있으면 옷걸이 그 양 옆에다가 요거 딱 붙여놓으면 요렇게 생긴 거 딱 붙여놓으면 옷이 이렇게 스르르 흘러내릴 염려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끈끈이 주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옷걸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차례차례 정리를 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잎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잎은 잎몸, 잎맥, 잎자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잎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네 번째를 봐보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을 나타낼 때 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잎의 중심적인 부분을 잎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잎자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루의 뜻은 3번 손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끝에 달린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몸과 줄기 사이의 부분, 손잡이 부분을 잎자루라고 하는 거죠. 잎맥에서 맥자는 8번째 줄을 봐보면 줄기가 서로 연결되거나 얽혀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줄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굵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게 얽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맥은 한 곳에서 나온 줄이 여러 갈래로 이제 갈라져 있다라는 뜻에서 사용되게 된 거죠. 여기까지 4학년 2학기 1단원 식물의 생활 부분 이론을 모두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즐겁게 문제를 푸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